유난히 따뜻하고 비가 많은 겨울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들도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저수율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영농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열었지만 신당 세력을 의식해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연구기관인 탄소기술원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비도 많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작물이 썩고 겨울 축제가 취소되는 등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파릇해야 할 보리밭이 온통 노랗습니다. 잦은 비와 높은 기온 탓에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습기가 많아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못하고 기온까지 높아 키는 2배 가까이 웃자랐습니다.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야 하는데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웃잘다 보니까 뿌리가 그냥 꽉 절어갖고 속위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이 썩어요. 그게. 사료작물인 라이스그라스도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웃자란 데다 발화율까지 높아 썩어가는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논썰매로 농한기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이 산골 마을도 썰매장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맞춰 썰매장을 열었지만 이번 겨울엔 얼음이 얼지 않아 날이 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타려고 보면 적어도 한 10cm 정도는 얼어야 되거든요. 논바닥이라고 해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1cm도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는 취소됐고 발해봉 눈꽃축제는 제설기까지 동원해 눈을 만들고 있지만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지난 12월 전북의 평균 기온은 4.3도로 평년보다 2.2도나 높고 강수량은 33mm나 많습니다. 평균 기온은 현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고 강수량은 5번째로 많았습니다. 기록적인 이상 기온이 일부 농민들에게는 재해 수준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내린 잦은 비로 가뭄의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저수율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전북 농경지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완주 대하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그쳐 영농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와 익산, 군산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대하저수지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산허리가 대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한 옛댐 또한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현재 대하저수지의 저수율은 16.5%입니다. 전국의 주요 저수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북 전체 저수율 또한 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평년 75%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문제는 3월부터 본격 시작하는 영농철입니다. 대하저수지의 경우 현재 저수량으론 겨우 모내기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충분한 눈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익산과 군산의 평야를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하저수지 등 저수율이 50%가 안 되는 전북의 주요 저수지 20곳 유역에 간이 양수장 등을 설치해 영농철까지 5,800만 톤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50% 이하로 적게 오는 경우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절대로 물이 모자라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 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영농철까지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업용수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4,000채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북에선 27개 단지에서 13,216채의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올해 분양 예상 물량은 8,908채로
4,300여 채가 감소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업계는 지난해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컨벤션 센터 신설 비용으로 받은 7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난달 29일 전주시에 넘겼지만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내에 컨벤션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로부터 대형 공사 입찰 방식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컨벤션 센터 신설이 어렵다고 보고 종합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그러나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시설을 예정대로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통해 단합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력을 넓히는 신당 때문에 신년 인사회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북 발전에 디딤돌을 놓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탈당설이 거론된 군산의 김관영 의원도 함께 참석했지만 탈당 여부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나가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신당 세력화에 따른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규성 도당위원장은 당이 큰 위기라며 지금이라도 안철수 신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현재 누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통합전당대를 치르면 총선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북도 일당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는 정치, 도민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정치를 이루려면 새로운 신당들이 만들어져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년 인사회 때 긴장감이 감돌 정도로 야권 신당의 세력이 커져 4월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신당이 정동영 전 장관의 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모임이 정 전 장관의 정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통일국가,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 모임은 정권 교체를 위한 강한 야당을 만들려면 정동영 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필요하다며 오는 9일 정 전 장관이 머무는 순창을 찾아 총선 출마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탈당한 당원이 48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2월 조배숙 전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 3,000명이 동반 탈당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8월 이후 탈당 원서를 제출한 당원은 489명에 그쳤고 같은 기간 새로 입당한 당원은 3,340명으로 탈당자보다 7배가량 많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탈당한 당원이 많지 않지만 야권 신당의 출범을 앞두고 추가 탈당이 우려되는 만큼 조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업난 속에 공공기관의 취업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만든 연구기관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섬유산업연구소로 전주시가 만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014년 4월 신입 정규직 직원을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공개 채용에 응시한 인원은 5개 분야에서 모두 43명으로
기술원은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은 지원 자격을 따지는 서류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준 것으로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형 기업지원 분야 합격자 8명 가운데 3명이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도 뽑혔다고 정부 합동감사반은 밝혔습니다. 합격자 3명의 전공은 각각 식품공학과, 신문방송학, 경찰 행정학이었습니다. 채용 면접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이촉도 자체 규정을 어겼습니다. 기술원은 이사장이 위촉해야 하는 인사위원을 원장이 임명했습니다. 또한 2년 임기가 끝난 인사위원들이 재위촉 같은 절차 없이 채용 면접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반은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주시 담당 공무원 1명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중대형 상용차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거점 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예산 9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상용차 부품 안전성 시험평가 시설을 만들고 상용차 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상용차 생산 20만 대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올해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인턴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에 석 달 동안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1년 동안 39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주시는 어린이 공원 119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한옥마을 주요 도로 9곳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새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자들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독거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생선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부엌 한켠에서는 뜨끈뜨끈한 국을 고온 도시락통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돼지고기 볶음이며 생선구이와 나물까지 독거 노인들이 먹을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봉사자들의 마음은 점점 바빠집니다. 새벽에 6시 이렇게 와야 이걸 준비를 해서 나가니까 아침에 다 준비를 해요. 어제 해놓거나 그러진 않고 오늘 다 해서 나가니까 6시면 오세요. 어머니, 도시락 왔습니다. 허삼순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온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쉽지 않은 허 할머니에게 도시락이 유일한 식사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어요. 애껴서 먹어야 세 끼를 나눠 먹지. 그리고 이제 밥도 이제 이놈의 반제를 먹고 이제 반제는 또 나중에 물에라도 끼리라도 먹고 이놈 뒤에. 봉사자들은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독거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겪는 등 어려움도 크지만 도시락 나눔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없는 힘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갈 때는 조심하라고 하고 누가 저한테 조심하라고 하며 더운데 왜 오냐고 하고 비 오는데 왜 오냐고 눈 오는데 왜 오냐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님들은 그게 굉장히 고마우신가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새벽부터 나와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봉사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제기구인 한 아세안 센터가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강화합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함께 태권도를 동남아시아 각국에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먼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태권도원에서 한 아세안 청소년 태권도 문화교류 캠프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용담댐 수질 원격 감시 장치 TMS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수전공사와 계약직 직원 29살 이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 장기 하수 처리장 TMS를 190여 차례 조작해 수질 수치를 허용 기준에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요금 5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험생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택시기사 61살 임모 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지난해 11월 11일 택시비 500원이 부족했던 수험생 A군을 차에서 못 내리게 했고 택시에서 뛰어내린 A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운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운 것은 감금에 해당하고 학생이 뛰어내려 다쳤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상고회수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전주 루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신년 인사회와 함께 제12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4.1도, 지난은 2.8도에 머물렀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은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춥다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요촌동 박종성 님이 50만 원을, 서암 위드아파트 주민들이 36만 6천 원, 중동 1마을 34만 원, 김제시 죽산면 신용마을 18만 원, 김제시 죽산면 명량 1마을 17만 6천 원, 진안군 주천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40만 원, 완주군 운주면 원구제마을 34만 3천 원,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부안군 상서면 장동마을 주민들이 23만 5천 원, 수련마을 10만 5천 원, 부안군 주산면 화정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부동마을 20만 원, 부안군 주산면 인천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장동마을 10만 8천 원, 동산마을 7만 원, 순창군 복흥면 석보마을 주민들이 23만 1천 원, 순창군 복흥면 용교마을 주민들이 7만 1천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